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가족 간 돈 빌려도 이자 4.6% 안 내면 증여세, 네, 증여세, 상속세 폐지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빚더미 자영업자 은행 대신 큰딸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거죠. 가족 간 금리는 4.6%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사례를 보게 되면은 네, 물안경에 방수 코팅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 중인데요. 운영 자금 5억 원이 급하게 필요해서 은행을 찾았다가 대출 상담만 받고 터덜터덜 그냥 돌아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업자 대출 금리가 6.7%였고 그래서 이자만 한 달에 56만 원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 이 코로나 시기 내내 수영장을 가지 않으니 수경에 안 팔려가지고 애를 먹다가 이제 겨우 공장이 에, 코로나 전만큼 돌아가기 시작해서 자금 회전이 필요하지만 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이제 이 전염병 상황이 수그러드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또 죽이는 거예요. 또 죽이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정책을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에 맞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달러 패권과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를 올리고 자기들 방어막으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그 세계 제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리고 전쟁 위기 만들어가지고 무기 판매하는 전략을 쓰고 있죠. 근데 한국은 아무런 전략도 없이 지금 서민들 자영업자들만 죽이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놀러 왔길래 딸과 아들에게 돈을 빌렸고 법정 적정 금리가 4.6%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돈을 이렇게 통장에 붙여주는 그러한 기록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증여세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증여세 때문에. 네, 이게 참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가족들끼리도 딸 대출 이자는 4.6%야. 가족끼리 매정해도 이렇게 하세요. 이게 다 증여세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증여세. 그래서 이 상속세율이 보면은 1억 원 이하는 10%, 네, 10%고 5억 원 이하는 20%, 네, 20%또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167억 이하는 이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세요. 이게 나라가 이 돈을 훑어 간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대출, 가족 간의 대출 이자를 통해서 이 가족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개인을 다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감시와 통제 속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거래에서도 4.6%안 받으면은 또 이거 증여세로 쳐내는 거죠. 네, 증여세 위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 증여는 6억 원, 네, 10년 동안 6억 원, 그리고 자녀,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네, 5천만 원까지는 이 증여세가 제외되는 거죠.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러니까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이상은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거고, 미성년자도 2천만 원 이상은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4.6%를 이거를 꼬박꼬박 보내놓은 기록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상속세 증여세 빨리 폐지해야 돼요. 예, 적어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정, 자기 주택 비율이 93%가 됩니다. 93%.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려주는 거죠. 이렇게 세대별로.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예. 한국은 자기 주택 비율이 61%밖에 안 된다 그래요. 61%. 61%. 이게 왜냐하면은 다 이게 상속세, 증여세로 다 빨아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상속세, 증여세 내다가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예, 기업도 다 이거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토종 기업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려 이 자영업, 서비스업까지 다 합쳐가지고 100년이 넘은 기업들이 거의 10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10만 개.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열 손가락에 뽑을까 말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상속세, 증여세 폐지해야 된다. 이게 다 서민들 이야기예요. 서민들 이야기. 뭐 부자들 세금 내야 돼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서민들 얘기입니다. 서민들 얘기. 서민들. 네, 자녀한테 미성년자 자녀 2천만 원. 네,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이상.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이상. 10년 동안에 5천만 원 이상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 원.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동의청원으로 계속해서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라. 재산세 폐지하라. 재산세. 왜 모든 돈을 아껴가지고 그 뭐 집을 하나 샀는데 매년 재산세에다가 뿐만 아니라 뭐 토지분, 주택분 해가지고 빨아가고 또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 분담금이다 해가지고 또 빨아가고 또 자동차세 빨아가고 기름값에 거의 50%가 세금이고 계속 빨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약탈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정당 보조금 500억, 약 500억씩 매년 빨아가고 그 다음에 선거 보조금이다 해서 선거가 3번 있으면 500억씩 1500억을 빨아가고 선거 때 예를 들어서 15% 넘었다. 내가 500억 썼다. 그러면 500억도 세금으로 찾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빨려나가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정당의 정당 보조금 매년 500억이 적다.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정당에 미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당이 필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어야 되지 왜 거기 정부의 돈이 들어갑니까? 또 선거 보조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500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왜 선거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선거 끝나면 선거 보전금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500억 썼다 그러면 500억을 또 받아가요. 15% 이상 받으면. 다 이게 하나의 국민들을 속이는 제도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특할비 1조 원, 특할비 1조 원을 이것을 영수증도 없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엄청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들 다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이 상속세, 증여세를 빨리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